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입장문은 단순히 제도를 조금 조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마주한 구조적 불평등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바꾸자라는 취지입니다. 청년들의 지적은 단지 더 많이 낸다라는 불만이 아닙니다. 연금을 낼 때와 받을 때의 조건이 완전히 다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국민연금 전체에 대한 신뢰와 나아가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 문제는 국민연금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지금 구조로는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그만큼 그 절박함에 우리는 이제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청년 세대가 제기하는 문제는 당연하고도 정당한 질문들입니다. 예상 가능한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세대 갈등이나 개혁에 대한 반대처럼 몰고 가려고 하는 시도에는 분명히 선을 긋고자 합니다. 그런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흐릴 뿐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그런 왜곡된 시선에 맞서서 진짜 문제를 함께 바라보자는 제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더 지속 가능해야 하고 연금 개혁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저희는 지난 3월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표결을 한 의원들입니다.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연금 개혁의 방향성에 있어서만큼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정파를 넘어 더 나은 연금 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여기 모인 의원들이 이번 모수 조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연금 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 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자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더 받고 누가 더 내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해야 하고, 더 받을 사람이 아니라 더 내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제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모수 조정을 요약하면 지금 당장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되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자는 것입니다. 기성세대의 희생 방안이나 구체적인 정부의 의무 강화 등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입니다.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습니다. 청년 세대와 청소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회는 이번 모수 조정안을 처리하면서 연금특위를 구성했고 구조개혁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연금 개혁 논의는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합니다. 첫째,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 세대의 참여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국회의 평균 연령은 57세입니다. 세대적으로 매우 불균형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급 연령이거나 불과 수년 내에 납부 의무에서 벗어난 수급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세대가 받을 돈을 인상하면서 보험료의 인상 부담은 젊은 세대에게 떠넘겼다는 뼈아픈 비판이 존재합니다. 연금 개혁의 결과물을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감당해야 할 청년 세대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서 연금 개혁에 대한 청년층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서부터 30대와 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연금특위 인원도 13명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2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연금특위가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야 합니다. 청년 국회의원들의 특위 참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번 모수 조정에 따른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60년대 중반이라고 합니다. 올해 20살인 청년은 앞으로 평생에 걸쳐 점점 높아질 보험료를 내고 2070년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올해 10살인 청소년은 2080년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국회 연금특위 구성 즉시 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지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고 우선적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구색 맞추기식의 의견 수렴이 아니라 이들의 불신과 우려를 정면으로 직시하는 제대로 된 논의 절차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금에 대한 국고 투입을 내년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도록 우선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모수 조정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몇 년 미뤄졌다고는 하지만 세대 간 부양 구조에만 맡겨서는 기금 고갈을 막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인구 구조상 한 해 25만 명씩 태어난 세대가 한 해 100만 명씩 태어난 세대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보험료율을 더 많이 올리더라도 보험료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 언젠가 누군가가 그 부족분을 메워야 합니다. 이를 마냥 후세대에게 미루게 되면 결국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 폭탄을 던지는 것이나 다름 아닙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한평생 높은 보험료를 내다가 어느 시점에는 막대한 재정 투입을 세금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재정 투입을 시작해야 합니다. GDP의 1%를 매년 투입해야 지속이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면 당장 그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며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2025년 국가 재정 규모가 총 지출 677조 원에 달하는데 국민연금 기금에 투입되는 재정 지원액은 공단 운영비 명목의 100억 원 수준입니다. 국가 재정의 0.0015%도 되지 않습니다. 최소 연간 1조 원 정도의 규모라도 국고 투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합시다. 그 첫걸음으로 연금소득세 징수액 총액을 국민연금에 자동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연금소득세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수령자가 내는 소득세입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 세대가 납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연금소득이 있는 분들만 납부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예상 세수는 7,845억 원이고 매년 늘어나 2030년에는 1.1조 원 규모가 됩니다. 연금 수급자들이 내는 이 돈을 현재는 매년 쓰고 없애는 일반 회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후세대를 위해 국민연금에 적립하게 되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작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저축을 하듯 노인 세대가 내는 이 돈으로 청년 세대의 재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줍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의원들이 앞으로도 정파를 떠나 더 나은 연금 개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솔직하고 진지한 대안들을 제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금 개혁 논의는 앞으로 책임을 짊어질 세대가 앞장서야 더 많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장 표가 적다고, 정치적 목소리가 작다고 해서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가 무시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